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한 이슈가 될 만한 종목 저희가 5가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는 쟁시 탑5 시간입니다. 5가지 종목만 언급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사서 가장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탑픽주 딱 한 가지도 전문가가 콕 찍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이 시간은 종목 얘기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20-30분가량이긴 한데 지금 시장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장이 강하게 출발하는 듯 했었던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 듯 했었던 양시장, 그렇지만 상승폭이 가파르게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하락 전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스피는 현재 2030선에 안착은커녕 2029선까지 밀리면서 어제 종가 대비 불과 2포인트도 채 올려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만 나홀로 삽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아침 상당히 강한 2% 가까운 급등세까지 보였었는데 현재는 0.7%만 올라서 730선을 겨우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자,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됐느냐? 중국장도 그렇게 세게 출발은 오늘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중국은 워낙 변동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조금 전에 잠깐 얘기해 주셔서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께서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아마 수익을 좀 확정 짓고 싶을 거예요. 주말에 그리스 또 12일 날 국제채권단에서 그리스가 낸 제안서를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리스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났다면 오늘 정리하자 심산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런 분위기를 타고 제약바이오주가 가파르게 상승분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 양시장 분위기를 조금 흐리는 요인이 섹터별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가 오늘 저녁 5시에 있잖아요. 장 끝나고 또 주말 다 지나고 월요일장까지 이제 이어져야 주가 흐름이 나올 텐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이 많이 난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신세계가 2% 넘게 또 올랐다가 정말 강하다 싶었던 순간 현재 6% 이상으로 크게 밀리는 것이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도 함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를 나눠볼 것인지 오늘 전문가 모시고 종목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황민혁 멘토 나와주셨어요. 또 동해번쩍 서해번쩍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프로그램을 금요일날 거의 담당하고 계시는데 네. 오늘 어떤 종목을 황민혁 멘토님이 추려 오셨을까요?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국콜마가 뜨네요. 화장품주 얘기 또 오래간만에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장품주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었는데 말이죠. 두 번째 종목은 LG생활건강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도 한번 추천해 주셨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고요. 오늘 토니모리 또 다른 화장품주가 상장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요. 네, 정말 황민혁 멘토 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종목 대웅제약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볼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종근당도 이 시간 통해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된 줄 압니다. 마지막 종목은 CTC 바이오. 화장품과 그리고 제약, 마지막에 바이오까지 아주 따끈따끈한 섹터로 조합되어 있는 오늘의 종목이 될 텐데 이 시점에서 왜 이걸 갖고 오셨나요? 사실은 변동성의 한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그 변동성을 또 만들어냈던 그런 업종들인데 이런 업종들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제 종목들을 또 선별해 놓고 그렇게 가는 이유 자체가 결국 기업의 기본적인 그 펀더멘탈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했을 때 우리가 한번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시장의 특징주 아닌 특징주 조금 짚어드리고 종목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현대모비스가 주가 20만 원 라인을 깨면서 지금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19만 7천 원. 현대모비스는 올 초에 27만 원 이상 비트했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기아차도 신저가고 현대차도 12만 5천 원. 자동차 3인방이 오늘 모두 신저가를 이 와중에 또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 잠깐 전해드립니다. 자, 한국콜마에서부터 CTC 바이오까지 오늘 종목 얘기 들어볼 텐데 지금부터 자세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탑1 공개할게요. 네, 샘플러스 황민혁 멘토가 주목하는 첫 번째 종목 화장품주 가운데 한국콜마입니다. 화장품 사업의 고성장세는 지속될 거다.
사실 이번 주 화요일은 참 무서운 날이었어요. 제약주의 폭락세가 나왔고 동시에 화장품주도 급락했는데 사실 한국콜마도 예외는 아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한국콜마를 포함한 화장품 업종들 안에서 주가를 본다면 이번 주에 거의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두려움이 좀 많이 연출됐었을 겁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투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요. 네, 투자자분들은 약간의 배신감도. 네, 맞습니다. 그 이유 자체로 본다면 이제 그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주가도 또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을 되돌아봤을 때 지금 과연 이제 화장품 업종들이 그 1분기의 실적 이상의 달성을 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 사실 의문점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국내 개별적으로 이제 메르스, 이 바이러스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이게 결국은 이제 그 화장품주의 실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었죠. 단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 심리가 결국은 화장품주의 투매로 한번 이어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화장품 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가 사실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장마철에 맞아서 어느 정도 수그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단기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화장품주 안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콜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화장품에 대한 어떤 이제 고성장은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 부문이 맞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콜마의 그 특징으로 본다면 화장품의 ODM 그리고 OEM OEM 이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매출 비중으로 본다면 이제 화장품이 가장 높아요. 지금 72% 정도의 그 매출 비중이고, 그다음에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24% 정도의 매출 비중입니다. 화장품과 제약이 같이 있죠.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그러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좀 더 그 큰 우려감으로 이제 주가 또 밀린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국내 쪽에서 이제 해외 시장 진출로 인해서 이제 20% 수준의 높은 성장률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저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가라는 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많이 올라가면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얘기가 있듯이,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수록 또 등락폭 자체가 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락폭이 좀 컸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으로 이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사실 걱정인 거는 메르스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서 지금 좀 빠지고, 또 앞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차익 매물이 지금 나와서 여기까지 왔고, 약간의 반등 이제 시도가 좀 있는 상황인 건데, 의외로 2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봤는데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빠질까봐 이제 사실은 전문가분들은 화장품주가 그 성장 스토리는 유효한데 2분기 뚜껑을 한번 열어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사실 면세점 쪽에서 화장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에 따른 영향을 받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사실 뭐 화장품 안에 이제 바이러스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구매를 할 때는 충분히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이제 북경콜마, 즉 이제 그 중국 쪽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북경콜마 같은 경우에도 생산 능력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3분기 내에 캐파 증설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총 생산 능력이 기존에 이제 300억 정도에서 1,500억 원으로 이제 확대가 된다. 이런 부분들까지 봐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라 하면 어느 정도까지 호흡이신지, 그리고 장기로 본다면 어디까지 보시는 건지, 그럼 이전 고점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 봐요? 네,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보면 좀 애매합니다. 장기가 이제 뭐 1년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 10년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 뭐 20년, 30년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급하지 않은 돈은 충분히 투자해서 묻어둘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일단 투자의 관점에서 보고 그다음에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성장성 있는 그 업종, 완벽하게 이제 성장성을 기반으로 깔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좋겠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좋을 거고,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고점 자리가 141,500원 정도 자리인데요. 제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로 이제 141,500원 정도 이 가격대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지금 한국콜마의 주가 흐름 자체가 이제 뭐 141,500원을 그냥 돌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이제 기본적인 그 욕구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성분이 아닌 게 아니죠. 그리고 남성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한번 방송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과거에는 약 이제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겨울에도 로션을 바르지 않았어요. 피부에 자신이 있으셔서. 자신 있다기보다는 거의 이제 귀찮아서 안 발랐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로션을 꼭 챙겨 바릅니다. 노화가 진행돼서.
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남성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 화장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문제 간혹 눈에 띄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결국은 미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화장품에 대한 수요 자체는 현재 시점보다는 앞으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또 그 남성분들도 비비크림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 계속 바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리고 노후를 생각한다면 사람들의 미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욕심들 감안해 본다면 한국콜마는 2분기 실적 우려가 있지만 메르스의 타격이고 메르스가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좋다. 북경에 공장이 있는 한국콜마 얘기 첫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 자리에서 언급이 여러 차례 된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탑2입니다. 자, 또 하나의 화장품주가 등장했어요. LG생활건강. 국내 면세점에서 매출이 300% 3배나 급증하고 있다. 이게 언제적 통계인가요? 메르스 있을 때인가요? 설마? 메르스 그 전에 이제 그 통계가 이제 나왔던 그런 수치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LG생활건강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바로 전 방송에서 앞방송에서 이제 종목 상담을 진행하면서 LG생활건강을 매수하신 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자 LG생활건강 뭐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그 화장품 사업에 대한 그 성장 스토리는 분명히 다들 1분기의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정말 큰 폭의 성장 스토리가 나왔었고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분기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건 결국은 화장품 관련 주이기 때문에 또 이제 메르스에 대한 어떤 여파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 LG생활건강에서 이제 브랜드 자체가 이제 그 면세점 쪽에서 많이 팔리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이제 성장 스토리 자체가 과거에 이제 화장품 쪽에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다른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그 덩치를 불려 나갔었고 그 안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차인박 화장품제 그 브랜드도 인수를 했었죠.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를 단순하게 화장품 쪽이 아닌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인수를 통해서 계속 시너지를 창출해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1분기 화장품 업황 자체가 워낙 좋았고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어떤 파급 효과도 역시 좋았기 때문에 1분기에 큰 성장 스토리가 나타났지만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의 기본적인 사업 부분 자체가 이제 화장품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생필품에 대한 사업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름철 가장 많이 또 수요가 발생되는 그 음료 사업 부분도 역시 같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네,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에 대한 우려감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장기적인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덩치를 불리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 쪽에 너무 치중된 그런 사업 그런 기업이기보다는 계속해서 다변화시키는 사업 분야 자체를 다변화시키면서 커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뭐 기본적으로 여름철 현 시즌이죠. 그래서 더위에 또 판매량이 증가하는 이제 음료 우리가 또 음료 라인업을 보게 되면 이제 코카콜라 그리고 뭐 파워에이드, 마테차, 뭐 비타민 워터 이런 이제 음료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모두 다 이제 한 번쯤은 분명히 드셔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그래서 인지도가 자체가 높은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대한 어떤 수혜 효과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차트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콜마보다 훨씬 더 좀 믿음이 간다 싶은 게 한국콜마는 아직은 외바닥 상태인데 LG생활건강은 기관이 좀 안 산다는 게 약간은 아쉽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는 가운데 쌍바닥을 이미 찍어줬네요. 네. 일단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사시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네. 그래서 LG생활건강의 흐름을 잠깐 짚어드리면요. 주가가 이제 장기적인 상승 추세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흐름을 유지해 왔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추세 저점 부근 계속해서 유지해 왔던 이 흐름 안에서 이 저점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 상으로 봤을 때는 뭐 적절한 그 매수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뭐 이후에 그 흐름 자체가 여기서 바로 반등을 주는지 아니면 한 번 더 올라갔다 눌렸다가 다시 반등을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방향성 자체를 우리가 지금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주가의 장기적인 상승 방향성 자체는 상승이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역시 중장기 관점에서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기보다는 당연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콜마에서 두 번째 화장품 관련주로 LG생활건강 얘기 들어봤습니다. 탑3 세 번째 종목은요. 이제 화장품주가 아니라 다른 섹터 종목으로 넘어가네요. 샘플러스 황민용 멘토가 하반기를 보고 추천하는 종목 세 번째 종목 대웅제약입니다.
네, 대웅제약으로 얼마나 수익을 내셨죠? 대웅제약으로 한 150% 정도. 네, 그러니까 일단은 2배, 네. 예, 기본적으로. 근데 그랬던 대웅제약이 일단은 수익을 어느 정도 크게 내신 다음에 뭐 수익 실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문제 지난 화요일 날 18% 같이 급락을 했었고요. 오늘도 또 제약주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역시 플러스로 대웅제약도 올라왔었는데 현재 마이너스 4% 이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냥 주가 자체로만 보면 15만 원까지 갔다가 현재 이제 10만 원 위치인 건데 다시 재추천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웅제약을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갖고 나왔고 사실 조금은 신뢰가 높은 것이 큰 수익을 내셨고 이 종목을 계속 보셨는데 이제 이 정도 시점에서 또 가지고 오시니까 네. 굉장히 좀 자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뭐 항상 종목에 대한 자신은 있고요. 네, 대웅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도 좋고 자신감도 있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대웅제약 지금 이제 모멘텀들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역시 이제 대웅제약도 지금 100% 이상의 수익에서 지금 이제 그 100% 미만의 수익을 조금 이제 축소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기본적인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미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웅제약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보톡스 제품, 이 보톡스 시장 자체가 연간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에 대한 그 관심 자체가 끊이지 않는 이상 보톡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스토리로 계속 우리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대웅제약의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인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나보타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나보타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60억 원 정도 어치가 팔렸고 그 다음에 이 브랜드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꾸준하게 또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톡스 시장에 대한 어떤 얘기 스토리 자체가 분명히 탄탄한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화장품 쪽에서도 관련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앞서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제약하고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그 자회사 쪽에 대한 어떤 이제 화장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일단 화장품에 사용되는 그 원료로 이제 관계사 이제 DN 컴퍼니가 지금 코스맥스 쪽에 이제 상피세포 성장 인자 이 화장품 원료를 공급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도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가시화되게 된다면 이 기업 역시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한 가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일단 보셔야 되는데요. 역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건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근데 앞으로는 더 이게 또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면 의약품 수요는 분명히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장 스토리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대웅제약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보톡스 1위 나보타에 대한 기대감 보여주셨고요. 제약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다는 아주 더블 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 주셨는데요. 대웅제약으로 100% 이상의 수익을 내신 그런 전문가로서 또 한 번의 이 자리에 추천은 충분히 좀 투자하실 때 감안하고 참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탑3 종목 대웅제약이었네요. 네, 어느덧 분위기가 화장품 쪽에서 제약으로 넘어왔는데요. 느끼셨나요? 이제 네 번째 종목 역시 비슷한 섹터에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탑4죠. 오늘 샘플러스 황민님한테 추천주 네 번째 종목 종근당입니다. 이미 자회사인 경보제약은 상장을 끝마친 상태인데 사실 뭐 종근당도 안타깝지만 또 종근당은 이 문제 화요일 날 엄청 급등을 하다가 급락세로 마감이 돼서 4%, 12% 급등하다가 마이너스 15%로 끝나는 좀 아쉬운 날을 맞긴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금 이 시점에서 상당히 좋게 보셨고 1분기 실적이 바닥이고 2분기부터는 좋아질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1분기 실적은 일단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자리였고요. 네. 2분기부터 실적의 개선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종근당의 주가가 그동안 올라왔던 건 이제 경보제약 때문에 그랬죠. 경보제약 자회사에 대한 상장. 그러고 나서 이제 상장이 이제 지난달 말에 이제 상장이 됐고, 게다가 효과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업종들의 갑자기 주가가 밀리면서 같이 또 밀린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종근당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이제 자회사에 대한 상장 스토리 역시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앞으로, 경보제약이 사실 우리나라 쪽에서의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기업입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본다면 종근당의 경우에는 종근당이 자체적인 지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상의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지 아니면 그 시장 안에서의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종근당에서 이제 그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에 이제 보톡스 제품이 또 있죠. 네. 보툴렉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역시 이제 앞에서 대웅제약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그 제약 사업에 대한 성장도 유효하지만 그래도 보톡스 시장에 대한 성장 스토리까지 같이 봐서 본다면 종근당 역시도 대웅제약과 같이 꾸준하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성장 스토리가 유효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선 그 대웅제약하고 차이점은 뭔가? 대웅제약은 보톡스가 조금 더 중심이고 종근당은 약간 더 제약 회사인데 보톡스도 같이 하는 그 정도의 어떤 비중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실 보톡스 쪽에서 본다면 이제 그 대웅제약보다는 종근당 쪽에서 보톡스 제품의 판매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다른 점에서 본다면 종근당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보톡스 제품은 아니고 네. 대웅제약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보톡스라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어떤 이제 두 업체 간의 경쟁은 분명히 있겠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성장으로 본다면 그래도 종근당하고 대웅제약이 그런 탄탄한 그런 사업 구조나 그리고 이제 성장 스토리가 어느 정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 어떤 게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네. 이 두 종목 자체를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일단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살짝 제가 대신 여쭤봤네요. 이렇게 해서 탑4 종근당 얘기까지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탑5 공개할게요. SM플러스 황민 멘토가 들고 온 오늘의 마지막 주자 바로 CTC 바이오입니다. 제약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역시 이 종목은 말 그대로 바이오 종목, 동물의약품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CTC 바이오가 역시 화요일 날 16% 급락을 했었어요. 근데 이후에 오늘까지 연속적인 반등의 움직임이 있네요. 네, 오늘 사실 이제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게 CTC 맞아요. 바이오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동물의약품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제약이나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역시 같이 영위하고 있는 게 그런 기업인데요. 최근에 중국 얘기하고 좀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중국발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관련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지금 아직 이제 공시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 중국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지금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또 나와주는 모습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바이오 업체 지금 유일하게 이제 그 다른 뭐 제약주 두 종목 그리고 화장품 섹터 두 종목 그리고 바이오 업체 중에 이 기업을 선별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거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제약이나 바이오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단순하게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어떤 임상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가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네.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또 새로운 모멘텀을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동물의약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혼자 사는 그런 이제 그 개별적으로 사는 그런 가구 수가 1인 가구. 좀 1인 가구죠. 네. 1인 가구 수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반려동물 시장 자체가 소비가 위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자체가 이제 1,000만 명에서 360만 가구로 이제 추산이 되고 2020년까지는 5조 원을 넘어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네. 반려동물 시장이 좀 점차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당연히 동물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개별적으로 뭐 개인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의약품에 대한 수요라기보다는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그 이슈를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CTC 바이오로 또 유일한 바이오 종목으로 이제 선정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고 있는 그 사업 부분 중에서 건강기능식품 사업부가 있죠. 이 건강기능식품 사업 부분에서 본다면 연간 한 2조 5천억 정도 규모의 이제 그 달하기 때문에 매년 한 10에서 한 15% 정도 성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 분야죠. 사람들은 미도 아름다움도 추구하지만 건강도 역시 추구한다는 점에서 건강기능식품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 스토리도 앞으로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보투사하고 비형 간염 치료제 공급 계약도 계속 들려주고 있는 CTC 바이오. 오늘 사실 시장에 안 밀린다면 8%까지 급반등할 뻔했던 CTC 바이오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유일하게 바이오 종목 가운데 이 CTC 바이오를 언급해 주셨다는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변동성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중에 자신 있게 5개 종목 얘기를 들어봤어요. 한국콜마, LG생활건강 두 가지 화장품주에 대웅제약, 종근당, 제약주 그리고 CTC 바이오까지 총 5개였는데요. 이 가운데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네, 지금 이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고른다면 네. 대웅제약입니다. 또 대웅제약. 네. 네, 100% 이상의 또 수익을 향해 달려가고 싶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격을 좀 잡아주세요. 사실은 오늘 빠져서 매수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내심 반등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에이, 뭐 같이 밀리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제 그 대형제약의 그 매수가고 목표가고 손절가를 일단 제가 이제 보낼 때 좀 내용이 좀 잘못된
잘못된 내용을 보낸 것 같아요. 이제 매수가를 다시 한번 수정해서 제가 전략들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3.3% 정도 지금 약세인데요. 장 초반에 올라갔다가 지금 한번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요. 일단 지금 매수가를 산정해 드린다면 지금 자리 충분히 싸게 잡을 수 있는 자리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이제 밑에 하단 밴드를 잡아드릴 텐데, 하단 밴드는 95,000원 정도 자리를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95,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05,000원 정도 자리를 일단 매수 밴드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을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가져가실 때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시기보다는 제가 장기적인 성장성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장기적인 성장성을 본다면 위쪽에 15만 원짜리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기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 15만 원을 보고 가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 자리 손절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하락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접근하실 때는 이제 분할 매수 접근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분할 매수 접근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주가가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이제 강한 지지력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이제 85,000원 정도 자리거든요. 그래서 85,000원 자리를 일단 지지력을 강하게 확인해 주는 자리로 일단 보고 손절 라인을 85,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대용제약 가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가격이 오늘 3% 정도 빠져서 10만 1,500원인데 95,000원 그리고 10만 5천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전 고점이었었던 가장 높았던 가격 15만 원을 1차적으로 잡아주셨고, 손절 가격은 약간 여유 있는 8만 5천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변동성의 중심에 있는 제약주 가운데 오늘 대용제약 재추천 받아봤습니다.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강연회 있으시다고요? 네, 이번 주에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브레인 멘토스 클럽이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하고 이제 이강욱 멘토 둘이서 강연을 진행합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유한타증권 금융 디지털 밸리 지점입니다. 자, 장소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지하철 2호선 3번 출구 대룡 포스타워 2차 2층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 자리에 오시면 시장에서의 어떤 해답을 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진시 탑5는요. 제약,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주 특집으로 꾸려졌고, 탑픽주는 대용제약이었습니다.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과 저는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